여기서 찍는 게 제일 나아. 제일 나아. 그리고 이제 고난도 문제는 내가 이번 주에 홀수, 다음 주에 짝수 이렇게 풀어준다고 했지. 어? 이번 주에 홀수, 다음 주에 짝수 풀어준다고. 그 1단원의 흐름이랄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 별거 없지. 원자량 기준 잡고 몰, 그지? 몰에 대한 공식이나 좀 적어놓을까? 몰 질량분의 질량, 아보가드로 수분의 입자수, 기체일 때 1몰의 부피분의 기체의 부피, 그지? 온도압력이 일정하면 요 내용이랑 별게 있나?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하면 기체에서 부피비는 분자수비, 분자수비는 부피비, 밀도비는 무슨 비? 분자량비, 분자량비는 밀도비.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 알지? 그리고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잖아. 1g당 뭐 같은 질량 이런 거 나오면 분자량분의 1로 시작한다는 거, 그지? 시작을, 문제의 흐름을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고. 일찍 땡겨. 어디지 니가? 많이 아파? 영상 봤어? 보내줬지? 안 보냈을 거야. 정신이 없으니까. 정신밖에 없어서 어떤 친구들은 왜 안 보내주냐고 막 따지더라고. 정신밖에 없어. 자, 일단은 그래서 숙제 해봤어? 거의 못했어요. 못했어. 자,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흐름상 요 정도, 그지? 습관처럼 만들어야 돼. 습관처럼 만들어야 하고, 화학 반응식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양론식을 세운다 그랬죠? 그럴 때 뭐 할지 막막하다. 세워놓고 뭐 할지 막막하다 싶으면 뭐부터 해? 한계 반응 물질부터 찾는 거. 시작해서 한계 반응 물질 이렇게 되면 우찌 될까부터 고민하면, 안 보이면 건너뛰어야 되고, 보이면 이제 여기 퍼즐 맞추는 게 되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러면 53쪽에 12번 하고, 그리고 22번 풀고, 마지막에 고난도 문제, 오늘은 홀수 문제, 다음 주엔 짝수 문제 풀이를 해줄 거야. 자, 12번에 보면은 온도압력 가에서 다에 대한 표기다 라고 나와 있고요. 야, 이거 좋은데 이렇게? 이렇게 세워놔도 되겠네. X와 W, 가나다가 X와 W로 돼 있고, 그리고 Y와 W, Z와 W. 뭐지? Z와 W. 마치 3단원과 2단원과 연결된 듯한 느낌인데, 전체 질량분의 W의 질량, 전체 질량분의 W의 질량이 5분의 1, 8분의 1, 9분의 1이야. 에이씨, 이걸 해야 되나? 그리고 뭐니? 전체 원자수분의 W 원자수, 그리고 4분의 3, 3분의 2, 뭐니 이건? 3분의 2, 그리고 어딨니? 분자당 원자수가 8, 6, 그 다음에 3이래. 에이, 미안. 그냥 눈에 보이지 않나? 대충? 얘가 8원자 분자야. 그지? 8원자 분자인데, 전체가 8개에 6개가 W지? 그지? 전체 8개 중에.
전체 6개 중에 4개가 W가 되는 거지. 그러지? 얘는 3개 중에 2개가 W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의 분자식 화학식은 ZW2가 될 거고 얘는 W4가 될 거고 얘는 X2W6이 될 거고 그치? 돼? 일단은 이렇게 된다는 거 느낌이 오지? 그리고 이제 전체 질량이 얘가 1 5가 되는데 X2가 4면 W 6개가 1이야 그치? 그리고 Y2가 7이면 W 4개가 1이야 그치? 아이씨 뭐하지? Z W2가 1이면 Z가 8이야 뭐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W를 1로 잡고 2개니까 2, 16 4개니까 4, 28 6개니까 6, 4, 24 돼? 그럼 X 원자량은 2 12구나 Y 원자량은 14 Z 원자량은 16 그치? 돼? W1 뭐 이렇게 가면 되잖아 가에서 다 중에서 분자량은 가가 가장 크다 30 32 아니네 그치? 30 32 나가 더 커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B는 나대 다는 9대 8이다 1g 여러분 분자량분의 1 32분의 6 그치? 32분의 1을 한 다음에 6 곱한 거야 6 그치? 18분의 3 못하겠는데? 어떻게 얘는 16분의 3이네 얘가 더 크네 그치? 나가 더 크네 아이고야 9대 8이네 맞네 9대 8 그치? 옮기면 9대 8 자, 같은 질량에 W를 포함한 분자수 B는 하고 나오네. 가대나 같은 뭐라고? 질량 어디다 써? 가대나 같은 질량 몇 점 줬니? 얘 4g을 맞추자. 3분의 2를 곱할 수 있잖아. 그지? 16대 4잖아. 28 돼? 몇 대 몇이야? 되지? 아무튼 나 뭐하지? 같은 질량 아이씨 얘 1몰 문제를 잘못 파악했네 그지? 얘가 1몰이면 얘는 3분의 2몰이지? 4개면 그지? 돼? 그럼 2대 3 맞네?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나는 같은 질량의 W와 결합된 뭐 X와 Y의 질량인 줄 알았는데 분자수비였네. 그러니까 문제를 내 맘대로 해석하면 안 돼. 자, 그러면 22번 문제를 슬쩍 보도록 합시다. 자, 하하. (22번) 문제가 CmHn이야? 1몰, 5몰 CmHn O2 CO2 이렇게 되는데 1몰, 5몰이래.
1몰, 5몰이 있고요. H2O. 일찍 땡겨. 그리고 얘 안 남지? 얘 안 남고 얘는 몇 몰? X몰이야? X몰. 에이 그냥 괜히 말 걸어가지고 2몰, 2X몰 이렇게 되잖아. 요거 X 같아 보이네. 네? 그지? 그러면 M이 2라는 건 알겠지? M은 2였어. 다음 반응했더니 이산화탄소가 2개 생겼다는 건 M은 2였어. 그지? 되나? 그러면 이제 뭘로 할까? 반응 전후에 산소 원자의 개수가 달라 같아. 같아야지. 몇 개 있어? 10몰 개 있어. 그지? 이제 22번 보는 거야. 완자. 지켰어? 안 했다. 완자 22번 보는 거야. 자, X 10몰 있어. 여기에 4몰 개 있지. 그리고 얘 2X개, 2X개. 산소 원자의 개수. 그지? 그러면 4X 한 개 10몰, 10몰 개니까 4X가 6몰이 되고 X는 1.5가 되겠지. 얘가 1.5 그러면 얘는 3.5 빠졌네. 1몰 빠질 때 그러면 27 46 해서 돼? C2H6 N은 6 3이고 2니까 돼? 개수관계 성립. 오케이? 이상해? 빨라? 너무 건너뛰었어? 여기까지는 돼? X6 1.5 X1.5를 개수 먼저 하지 말고 순서를 뒤바꿨더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막 했거든. 1.5니까 5몰에서 1.5몰 남으려면 3.5몰 맞지? 얘 다 없어졌으니까 1몰 없어졌지. 얘는 2몰 생긴 게 맞으니까 2x가 3몰이잖아. 3몰 생긴 거지. 돼? 그렇게 해서 개수 맞춘 거야. 개수를 맞추면 수소 원자가 3개 생겼다는 건 6개 있지. 6개 맞추고 개수는 요거 27, 46은 그냥 건드리다 보면 맞게 되겠지. 자 그러면 n분의 m 3 이건 바뀌었지. 3분의 1이야. 그지? n이 6이고 m이 2니까. 그리고 반응 전 전체 기체의 밀도분의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밀도. 질량은 변화 없지. 그지? 몰수비는 무슨 비? 부피비. 그지? 그러면 분자량비로 접근하면 안 돼. 이렇게 기체가 섞여 있으면. 그지? 몰수비, 부피비 얘 6몰 6V 얘는 1.5, 3, 2, 6.5몰 그지? 부피가 6.5V 돼? 그러면 6.5분의 W 6분의 W가 밀도비가 돼서 6대 6.5가 되니까 13대 12의 밀도비를 가지게 된다. 오케이? 돼? 이상해? 뭔 짓 하는지 모르겠어? 알아? 몰라? 나 누구랑 대화해? 대화 상대 처음에 C가 2몰 어떻게 된 거죠? C가 2인 거? 이산화탄소가 2몰이 생겼대잖아. 문제. 반응 후에 이산화탄소가 2몰이라잖아. CmHn이 1몰 반응했는데 생긴 이산화탄소가 2몰 생겼대. 돼? 그러니까 M이 2지. 얘 하나 연소됐는데 이산화탄소가 2개 생겼어. 얘가 가지고 있는 탄소가 2개 있다는 얘기지.
그지? 이해돼? 차분하게 거기 있는 그림을 그림을 가와 나 양론식의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집어넣어 주고, 그지? 내가 말했지. 화학 반식은 일단 화학 반식 대충 적고 양론식 적어 놓은 다음에 한계 반응 물질에 다 반응했네, 그지? 일단 기본은 이거야, 그지? 다 반응하고 얘가 2몰 생겼으니까. 알아들어? 되는겨? 과정 알겠어? 자, 아무튼 밀도비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디귿은 뭐야?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질량은 미쳤지, 그지? 질량은 변하면 안 돼. 정신 나간 거지. 되는 거야? 괜찮지? 이해한 거지?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전에도 강조했지만 화수금 시간 내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너희 그리고 시원이랑 도현이는 지난주 빠졌으니까 한번 뭐 영상 본 거에서 납득이 잘 안 간다 뭐 이런 거 있으면 문자하고 왔으면 좋겠어. 아니? 알겠어? 그리고 이제 저녁에 8시에 와서 되는데 문자하고 와. 어쨌든 되겠니? 저기다 놓으니까 또 불어오는 게 귀찮아지는구나. 자, 고난도 문제로 가자. 고난도 문제로 가고, 이거 말고도, 이 두 문제 말고도 나는 질문이 잡스럽게 더 많은데 싶은 숙제를 해보니까 사람이 있으면 역시 질문하러 따로 오도록 하고, 시간이 안 되는 친구는 뭐 일단 문자를 보내든 어떻게 하든 해봐. 자, 그래서 오늘은 홀수, 다음 주에 짝수, 그리고 다음 주에 짝수와 함께 우리 교재 문제 숙제 냈었던 거, 그지? 그거 아직도 풀이 한 번도 안 해줬지? 그것들 정리하면서 시작을 하자. 우리가 방학 끝날 때까지, 아니 그 시험 보기 전까지 일단은 계속 할 거야. 이겠지? 1시간여는 계속 일단 하고 나머지 1시간여로 진도를 쭉 나갈 건데, 그래도 빠르게 나갈 수 있어. 단원별로 중요한 것만 건드릴 거니까. 응? 자, 1번 문제를 보자. 1번 문제로 AB 또는 AB2, AB3 중에 하나래. 그지? A 원자량과 B 원자량 비율이 3 이하래. 그러면서 1g당 분자수가 4대 5가 나오는데 가대 나가. 가분의 1 대 나분의 1이 4대 5지. 되는 거야? 가분의 1, 나분의 1 할 때 가와 나가 분자량인 거 알지? 가와 나의 분자량들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넘기고 넘겨서 가분의 5, 나분의 4 이렇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거의 매번 비율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석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가의 분자량을 5, 나의 분자량을 4로 잡아. 그치? 그러면 얘가 가일 수는 없어. AB가. 그치? AB가 가일 수는 없어. 그러면 AB2가 가라면 AB가 나일 수밖에 없고요. 그치? 이렇게 되면 빼주면 얘네들의 차이는 B 한 개니까 B의 원자량은 1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A의 원자량 몇이 돼? 3이 되지? 그치? 요게 성립되지 않지? 이 관계에선. 그지 않아? 그러지?
AB3에 AB가 되면 더 심해. 알지? B의 원자량이 0.5가 돼. 응? 그러면 A의 원자량은 3.5가 돼. 더 커져. 그러니까 가와 나가 AB2, AB는 안 되는구나. 나가 AB면 안 돼. 그러면 오로지 AB3와 AB2가 되네. 그지? 이런 논리적 전개가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찝는 게 나아. 얘 같은데 하고 요게 첫 번째 찝히면 가장 좋아. 내 생각엔 그래. 문제의 의도는 논리적으로 얘네 셋 중에 누구누구에 해당하는지를 잘 찝어봐라 라고 해서 방금 전 같은 생각하는 과정이 나와야 돼. 그지? 요 경우엔 저 경우엔 요렇게, 이 경우엔 이 조건에 안 맞네 라는 부분으로 논리적인 방법의 경우의 수 3가지 나오잖아. 그 3가지 중에 2개가 왜 틀렸는지까지 생각해 보게 만들려고 의도를 만든 것 같은데, 아유 속상하지. 시간 낭비. 문제 풀 때는 시험 문제로 이게 나온다 그러면 찝어서 걸리는 게 제일 좋아. 자, 이렇게 되면 B원자 하나 차이가 1 차이 나니까 B의 원자량은 역시 1이고 A 원자량은 2가 되겠지. 돼? 자, 그래서 기억에 가는 AB3 맞겠지. 니은의 원자량 비는 2대1이야. 1대2가 아니라. 디귿에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 틀렸지? 그지?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하면 돼? 5분의 1g 속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지. 전체 원자 수 4분의 3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더 큰 거 알잖아. 그지? 맞아? 맞지? 근데 말이야, 내가 처음에 한번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거 있으면 원자량이 작은 녀석이 비율이 크잖아? 그러면 1g 속의 원자 수가 더 많아. 그지? 같은 개수에서 원자량이 작은 녀석의 비율이 크잖아, 얘가. 그지? 그래서 1g 속의 원자 수가 더 많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게 잡으면 계산은 굳이 안 하더라도 이렇게 부등호 관계로 되어 있는 거에선, 그지? 거의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단다. 알아들어? 문제 빨리 푸는 요령 중에 하나. 근데 막 요 정도 계산은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방금 전 같은 비율은 들지 않아도 충분할 건데, 나는 저거 활용이 되게 좋다 싶으면 써먹어도 되고 하는데, 근데 1g 속의 원자수 비교하는 건 워낙에 기초 중에 하나가 되니까 이제 되지 않아? 응? 한 2주 전, 3주 전에만 봐도 좀 헷갈리고 막 그랬을 것 같지만. 자, 2번 문제를 보자. 2번 문제인데 분자당 원자수는 모두 4 이하이고 XAYB, XCYD 맞나? 한참짜로 있어서 잘 안 보여. V리터 이렇게 있어. 강철 용기에. 근데 온도압력이 같대? 같지? 그지? T도 실기야. 그러면 분자수가 똑같은 거야. 분자수가 똑같은 건데 전체 원자수 B가 4대 3이래. 에이구야. 얘네 둘 C와 D 합하면 3이고 A와 B 합하면 4가 돼. 밀도비가 5대 4래. 분자량비가 5대 4야. 맞지? 방금 전에 푼 거랑 똑같은 분자인데 AB3, AB2네. 그치? 네? Y의 양분의 X의 양이 카대 나는 2대 3이래. 비율이. 방금
자, 4원자 분자, 3원자 분자야. 그지? 4원자 분자, 3원자 분자. 그러면 3원자 분자인데 x, y3, x, y2 이렇게 있으면 얘는 3분의 1, 2분의 1 해서 2대 3 나오지? 그지? 돼? 어? 전에 개수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뭐가? 일단 4원자 분자라서 4원자 분자라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4원자 분자니까 y 2개 2대 3 어떻게 돼? x2y x3y 이렇게 잡을 수 있나? 2대 3? 그럼 원자수가 안 맞잖아. 그지? 원자수가 안 맞잖아. 돼? 그러니까 이걸 해봐야 되는 거지. x2, y2 얘가 뻔하니까 x, y2 아니면 x2, y지? 그지? 다 해볼 거야? 나중에 알려줄게. 얘가 요걸로 얘 SO3거든. 단골 메뉴. 단골 메뉴. 내가 2월 중하순부터 분자량 막 외우게 시킨다 그랬지. 그 중에 하나. 외울 거 80대 64. 분자량 비 5대 4. 원자량 비 1대 2. 그치? 산소 원자량 16, 황 32. 단골 메뉴. 그래서 1번 문제에 나와 있는 것도 SO3, SO2고 2번 문제에 3번 문제에 나와 있는 것도 SO3, SO2고 그래서 5대 4를 보면 왠지 얘가 떠올라. 5대 4가 얘네 말고 없나요? 있기는 있기는 해. 분자량 40하고 분자량 32가 5대 4이긴 하지. 근데 이제 같은 원소가 아니라서. 돼? 응? 나중에 분자량 외우게 할 거야. 그럼 떠올리도 좀 더 간편할 거야. 오케이? 이상해? 지금 경험 부족이라서 이걸 해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다 해봐야 되거든. 한다면. 그지? 근데 이런 식의 시간 낭비 너무 싫단 말이지.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경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런 경우에서 다 따져가면서 하면 뭐 그게 이제 고난도 문제이긴 해. 응? 화학에서. 근데 자, 5번 문제는 말이야. 솔직히 풀어주기 싫어. 계산해야 돼. 니들이 계산만 잘해주면 돼. 해줄 거야 말 거야? 해줄 거야. 계산해줄 거야 말 거야? 일단 방법은 알려줄게. 방법은 알려줄게. CN HEN 더하기 2 어저께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니까 난 저 분자가 보이더라고 이렇게 눈에 눈에 보여. 자, 이런 형식의 탄화수소 이런 형식의 탄화수소를 알케인이라고 불러. 알케인이라고 불러. 이거 이제 우리 고3 때 화학 반응의 세계 맞나? 교과 제목이 그지? 물질과 에너지 2학기 때 물질과 에너지 3학년 1학기 때 화학 반응의 세계 있잖아 그지? 마지막이 탄소화합물이야. 탄소화합물이라서 아마도 하게 될 텐데 제가 반응을 해서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이번엔 액체물이 된대 그지? 액체물이 된대. 그러면 얘 N개가 만들어지지? 이산화탄소는 수증기, 액체물은
n 더하기 1이 생기지? 돼? 그러면 산소는 얼마나 필요해? 얼마나 있어야 돼? 얘는 n개에다가 2분의 n 더하기 1이지? 그러지? 돼? 계수관계가 산소 원자수가 2개 n 더하기 1 그지? 돼? 3n 더하기 1을 이렇게 분자로 가져가게 되니까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 그지? 개수가 만들어져 돼? 어? 개수관계 알겠냐고. 산소 원자수 2n개 n 더하기 1개 해서 2n개 n 더하기 1개 하면 3n 더하기 1 돼? 근데 분자니까 2로 나눠서 되는 거냐고. 아이 개똥같이 답답하네. 자, 아무튼 요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일단 쓰고 나면 얘가 V1리터 얘가 V2리터 들어갔대. 그리고 나서 반응 후에 전체를 보니까 얘는 액체라서 얘 부피는 상관이 없지. 그지? 얘 부피 빠지면 얘네가 V1 더하기 몇이래? 5분의 2 V2가 된대. 어? 5분의 2 V2가 된대. 근데 이제 나는 저거 염소 반응의 반응식의 개수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여러 개 정리하다 보면 답이 보이거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하나 쉽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한계 반응 물질인 거잖아. 책에 보면 책에 보면 탄화수소가 남았다고 나오지 않아? 문제? 그지? CnHEn 플러스 2 기체와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피 합이 V1 더하기 5분의 2 V2라잖아. 산소가 다 반응했다는 얘기야. 돼? 얘가 V2가 다 반응했다는 얘기야. 얘가 한계 반응 물질이라는 얘기야. 돼? 야, 막막하지? 이거 언제 다 쓰고 앉았어? 그래서 어찌됐든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부피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산소 분자가 없어졌으니까. 그지? 다이나 자? 하고 싶지 않아. 나도 이런 유형 나도 처음 봐. 근데 푸는 너무 계산하기 싫어. 계산을 못 하겠어. 솔직히. 자, 아무튼 얘가 다 반응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은데 난 기본 관계를 세우는 걸 좋아한다 그랬지. 기준으로. 돼? 그래서 얘가 1몰 반응하면 개수관계 얘는 2분의 3n이고 2분의 3n 더하기 2분의 1 만큼 없어지지. 그지? 그리고 얘가 n만큼 생기지. 돼? 요 관계 얘는 알게 뭐야? 액체니까 상관없잖아. 돼? 그러면 이제 얘가 실제로 V1 들어갔고 V2 들어갔는데 이 V2를 이만큼으로 일단 잡은 거야. 기준으로. 돼? V2가 얘 개수랑 똑같은 몰수로 들어가게 되면 반응 후에 V1 빼기 1 그지? 얘 돼? 그리고 얘는 없지? 없어. 그잖아? 얘는 없어. 맞아? 얘는 없다. 그리고 얘는 n 돼? 그지? 그럼 반응 전의 전체 부피 V1 더하기 2분의 3n 더하기 2분의 1 요거 기준값만큼 반응시키기 위해서 넣어준 양이야. 그러면 요거 부피랑 반응 후에
V1 더하기 N 빼기 1 그지? 어? 이렇게 있잖아. 얘네들의 비율이 V2와 5분의 2 V2랑 같지? 뭔 말인지 알아? 어? 분자수비 부피비 맞지? 몰수비 부피비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는 부피비 몰수비 이용해서 얘 대 얘는 5대 3 5대 2 이렇게 잡으면 n 값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n 값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그렇게 하면 아마도 3이 나오게 될 거야. 3이 나오게 될 거고. 돼? 되냐고? 자, 그래서 기억은 n은 3이다. 니은의 V1 equal V2일 경우에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 기체의 부피비는 하고 나왔는데 얘가 1, 5, 3, 4 이렇게 되거든. 개수가 1, 5, 3, 4 그래서 나 5분의 2, 5대 3이면 이게 그렇겠구나 해서 요 개수관계 반응식이 떠올라서 아니면 n에다가 2도 넣고 3도 넣고 해본 거고 한 건데 계산할 수 있지 너희들은. 난 저걸 못하겠더라고. 손 넣고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n을 계산하도록 하고 뭐 하라 그랬지? V1 equal V2일 때 1, 5잖아. 그지? 그럼 5, 5로 잡으면 돼? 5, 5로 잡으면 얘가 4 남고 3 생기지? 돼? 계수관계로. 그래서 니은은 3대 4가 아니라 4대 3이야. 뭔 말인지 알아? 쓰면서 설명이 필요해? 혹시? 니은에 해당하는 거 설명이 필요해? 태훈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n 되는 거 계산 돼? 알아? 여기까지는 알지? 그럼 n이 계산이 되면 개수를 넣어보잔 말이지. 개수가 얘가 5가 될 거고 얘는 3이 될 거고 얘는 4가 될 거고 1이 될 거고 느낌 와? 근데 같은 몰수 넣었대잖아. V1, V2가. 그럼 얼마큼씩 넣으면 편하겠어? 5몰씩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5몰씩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한 개만 묻히는 건 맞고 얘는 1몰 없어지고 얘는 3몰 생기고 돼? 태훈아? 반응 전에 V1, V2가 같잖아. 그래서 V1, V2를 5몰 부피 분자수비 이게 눈빛이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 수가 없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응 후에 4몰 남고 얘는 안 남고 0에서 3몰에서 3몰 남고 그지? 프로페인과 이산화탄소의 분자수 비가 반응 후에 4대 3이다 가 정답인데 니은에서 3대 4이다 라고 나와있지. 틀렸지. 그래서 이해되냐고. 난 진짜 답답해.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오케이? 되니? 응답을 안 해줘. 자, 디귿에 산소 20g이 모두 반응할 때 물은 9g이 생성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20g 몇 몰이야? 우와 8 4, 8에 32 4, 5, 4, 20 8분의 5몰이지.
그러면 얘는 8분의 3을 해야겠네. 그지? 2분의 1몰이네. 되는 거야? 5대 4야. 계속한 게 5대 4야. 익숙하지도 않은데 너무 후다닥 지나간다 보다 싶어서 지금. 되는 거지? 그럼 8분의 5몰, 8분의 3몰. 알지? 8분의 3몰은 2분의 1몰이니까 물 분자 2분의 1몰의 질량은 곱하기 18 분자량 해서 9g. 어우 답답해. 대답을 안 해. 이 똥꾸들이. 어우. 됐겠지. 결국 나 혼자 난 계산 안 했으니까 식 써줬으니까 식은 이해하지. 아니 답이 눈에 머릿속에서 답이 떠올라서 식을 못 풀겠더라고. 아무튼 방법만 알려줄 거야. 방법 알겠지? 뭐 하는지. 요 비율 관계를 잘 찾으면 굉장히 유리하다. 어제 이거 비율 관계 찾을까 싶어서 계산을 할까 했는데 아우 도저히. 자, 마무리로 이제 7번 문제를 봐야 하는데 얘가 한 번 보고 또 봤어.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했네 결국은. 아이고야. 어제 안 풀어줬는데. 자 7번에 2A 더하기 B 화살표 CC 이렇게 나온다잉. 그리고 A를 N몰과 B를 N몰 집어넣었대. 그랬더니 B가 당하게 있겠지? 자, M 빼기 2N 더하기 CN, CM이 아니라 CN 이렇게 남게 되지? 그랬더니 얘가 3V야. 그러지? 전체 부피가 3V. 그리고 0.5몰씩 넣었대. 0.5몰 넣었더니 또 3V야. 1몰 들어갔더니 이번엔 3.5V야. 그지? 돼? 돼?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전체 몰수 해서 M B 첨가한 B의 몰수 했을 때 N 더하기 1몰 집어넣을 때까지 3V로 이런 형식을 띈단다. 그지? 요 앞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지? N몰부터 시작을 해서 3V 이렇게 올라가지? 돼? 그러면 요 점에서 꺾였다는 거는 여기 꺾인 지점이 C만 있다는 얘기거든. 요 뒤로 한계 반응 물질이 앞뒤에서 바뀌었다는 얘기야. 한계 반응 물질이 앞과 뒤에서 바뀌었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달라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뒤에 한계 반응 물질은 A가 없을 거고 다 반응해서 앞에서는 한계 반응 물질이 B가 될 거고. 돼?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계 반응 물질이 B다. 그러면 0.5몰 들어갔을 때 0.5몰 없어지고 얘는 1몰 없어질 거고. 그지? 얘는 0.5C몰 생길 거고. 돼? 한계 반응 물질이 얘일 테니까 얘에 맞춰서 계승관계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응? 자, 그러면 M 빼기 2N 빼기 1. 그지?
그리고 cn 더하기 0.5c 해준 게 3v 3v 돼? 얘네들 합한 것도 3v 얘네들 합한 것도 3v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저기에 추가된 0.5c와 마이너스 1 값이 어때? 같다는 얘기지. 어? 같다는 얘기지. 얘네 둘의 부피 합이랑 얘네 둘의 부피 합이 같으니까 없어지고 생겨난 게 같아야 해. 돼? 그래야 부피의 변화가 없지. 알아들어? 자, 이런 식으로 계수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C가 2가 되는구나. 돼? 응? C가 2가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C가 2가 됐구나. 그지? 돼? C가 2가 됐는데 3V래. 없어졌지? M이 3V야. 되는 거야? M이 3V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계수값까지 A 더하기 B, BC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3V N 들어가서 EN N EN 해서 3V 빼기 EN 더하기 EN 있었는데 그지? 1몰 들어가 보자. 응? 1몰 1몰 들어갔더니 얘가 어떻게 하지? 2n 1몰 3.5V지 그지? 그러면 얘를 이런 식의 표현보다 1몰 더하기 n으로 하자. 1몰 더하기 n 그지? 반응 거쳐가지 말고 여기 n하고 1몰을 한꺼번에 넣어서 3.5V가 되게 만들어 보자. 그러면 얘가 3V 그지? 3V 1.5V 해서 3V 0.5V가 되지? 그지? 얘가 2V야. 아, 마음에 안 드네. 마음에 안 들어. 제가 2V고 그리고 1.5몰 넣었을 때 1.5몰 넣었을 때 얘가 4V가 되지? 3V에 V잖아. 그지? 돼? 그러면 얘가 2V야. 돼? 2.5V인가? 3.5V. 1.5V. 2.5V야. 돼? 요 관계를 이용하면 n이 1몰이구나. 그지? 돼? 부피비 분자수비 1 더하기 n 1 더하기 n 대 1.5 더하기 n은 2 대 2.5 돼? n이 1몰이구나. 아, V가 1몰의 부피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돼? 그래서 M은 M과 N 3대 1이야. 그지? A는 2고 그래서 3분의 2가 답이 되는데 자, 요게 이제 뭐랄까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내가 한동안은 정석대로만 해결한다 그랬지. 요 양론식을 계속 풀어 나가면서
정리해서 관계식을 찾아서 미지수를 찾아야 정석적인 방법이야. 이게 어렵지, 그지? 이렇게 반복해서 이 짓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어려워. 근데 말이야,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하나 있단다. 그래서 너희들 교재 12쪽을 펴. 12쪽을 펴. 우리 교재 12쪽에 빈 종이 나오지? 여기 있지? 거기다 이런 거 적으려고 비워놓은 거야. 킬러 유형의 문제 중에서 이런 유형이 있는 거야. 개수관계가 AA, BB, CC가 있다는데, 요 반응에서 문제 유형이 일정량의 A에 B를 조금씩 첨가한 거야. 일정량의 A에 B를 조금씩 첨가한다 라고 할 때 이 일정량의 A는 몰수로 표현해도 되고 부피로 표현해도 돼. 그리고 질량으로 나와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뭐 mWg, nmol, v리터 상관이 없고, 대체로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B는 질량으로 표현이 돼. 보통 얘는 그나마 이제 몰수로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질량으로 안 나와 있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표로 B의 양을 변화시켜주고 전체 부피에 대해서 표현하거든. 전체 부피에 대해서 표현해. 그래서 우리가 저런 표가 나오면 내가 방금 전에 보여줬듯이 그래프로 고치면 되게 보기가 편해져. B의 양, B의 질량, 자, 세로축은 전체 부피 또는 몰수, 그지? 부피나 몰수나 부피비가 분자수비, 주여가 자냐? 진짜 짜증나게. 그만 자. 근데 아무튼 생각을 해보자. 반응 전에 처음에 A가 이만큼 있었어. A. 그럼 B를 조금 넣어. B가 한 개만 물질인 거지. B를 조금 넣어. 조금 넣어. 그럼 B가 다 반응해서 없어지잖아. 얘는 쓰지 마. 이제 여기 봐, 여기 봐. 그래프로 이렇게 설명을 할 거라서 이제 B를 조금 넣어. 그럼 B가 한 개 반응 물질이지. 얘 다 반응할 때 사라진 A가 뭐 얼마큼이 됐든 사라졌어. 그지? 그럼 이후에 전체 부피는 A만 차지하고 있네가 돼? C도 생겼잖아. 그지? A만 사라지고 C가 같이 C 생긴 것까지 해줘야 전체 부피가 될 거 아니야. 그럼 C가 요거 없어진 걸 기반으로 해서 같은 양이 생겼다. 그럼 전체 부피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그지? 안 변해. 얘가 좀 더 많이 생겼다. 전체 부피가 반응이 진행될수록 커지겠지. 요거 없어진 거보다 절반만 생겼다. 점점점 줄어들어서 A가 다 반응했을 때 C의 양은 절반만 생길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요 그래프의 유형이 세 가지가 나와. 하나는 이렇게 일정하게 얘가 처음에 V로 시작해서, 하나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올라가는 거, 하나는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 느낌 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세 가지가 나와서 요 꺾이는 지점에선 뭐밖에 없어? 생성물질밖에 없는 거야. 돼? 그리고 이제 여기가 Wg 반응했을 때 모두 다 반응한 거야. A, V리터, 뭐 N몰, 하고 BWg하고 싹 다 반응해서 C로 간 거야. 알아들어? 그리고 요 앞에는 A가 한 개 반응 물질, 아니 B가 한 개 반응 물질, D는 A가 한 개 반응 물질이 된 거고, 그지?
그 관계야.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말이야. 전체 반응에서 여기 C가 됐을 때, C로만 됐을 때 A가 전체 반응에서 없어지지. 그지? 생겨나는 C가 요만큼 생겨나겠지. 돼? 그럼 없어지고 생겨나는 A와 C의 관계는 계수관계랑 똑같지. 그지? 요거 없어지고 생겨나는 비율은 뭐 대 뭐? A 대 C가 돼. 돼? 그럼 요 가운데는 A와 C가 어때? 같은 거지. 평행이 나란하게 같다는 얘기는 얘랑 얘랑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때는 A랑 C랑 같고요. 돼? 위로 올라가는 건 C가 A보다 크고요. 그지? 밑으로 내려가는 건 A가 C보다 크고요. 됐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어. 어쨌든 대소관계뿐 아니라 부피비만 알아도 꺾인 지점의 부피비만 알아도 A와 C의 계수관계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내가 그 7번 문제 풀어주면서 아유 C는 당연히 있는데 싶은데도 계속 써제끼는데 속상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얘 그래프를 배우고 나면 되려 이제 그 7번 같은 문제는 좀 더 쉬워지는 문제가 되는 거야. 알아들어? 응? 근데 이 문제 유형이 되게 자주 출제가 될 거야. 그러면 계수 B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아니야, 있어. 그 7번 문제처럼 B의 양을 몰수로 표현하게 되면 그냥 뭐 가져가 주면 돼. 가져가 주면 되는 게 자, 1몰에서 1.5몰이 됐더니 3.5V에서 4V가 됐지. 0.5몰이 증가했더니 0.5V가 증가했어. 그러면 V가 V가 1몰에 해당하는 부피네. 라는 게 금방 파악이 되거든. 부피비가 몰수이니까, 분자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증가하는 비율. B가 증가하는 비율, 부피가 증가하는, 전체 부피가 증가하는 비율. 그지? A가 모두 다 반응된, 한계 반응 무시된 상태니까. B의 양이 전체 부피 증가의 양이랑 똑같아.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 딸랑 끝나는데, 일부러 써준 거고. 알아들어? 일부러 열받으라고. 열받으라고가 아니라 정석대로만 푼다 그랬잖아. 근데 이 그래프에선 어떻게 Wg의 부피, 여기까지의 부피를 알아야 B를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부피가 B가 된단 말이야. 질량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부피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Wg의 부피는 어떻게 확인해? 뒤에서 확인해. 더 들어갔을 때. 그래서 어떻게 EW 들어가는 요때 이 부피 변화. 그지? 얘가 Wg의 부피잖아. 이해돼? 그래서 얘가 B가 되는 거야. 반응이 완결되고 뒤에 B가 첨가될 때 되겠니? 자, 만약에 1.5V까지 5W까지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요 부피 변화의 2배 해주면 B가 되겠지?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다. 대부분의 이런 형태의 문제 유형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이걸 여기 혹시 성문고 있니? 성문고? 성문고 선생님이 유독 좋아해. 이런 형식의 그래프를 유독 좋아해. 여기 이제 수능인가? 모의고사 수능일 거야. 수능에서 이런 형태가 한번 등장을 했을 때 나도 그래프 그리면 편한데 싶어서 정리를 했는데 그 니네 학교 선생님도 그래프 그리면 편한데 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 같더라고. 대부분의 학교가 선생님이 좋아해. 근데 말이야 약간 너무 뻔하잖아.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면. 그지? 양론식 세우면 겁나 복잡한데 저런 형식의 그래프가 그 문제가 등장했을 때 그래프를 그립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지. 단순해져 버렸지. 그래서
한참 뒤에 6월 모의고사인가 9월 모의고사인가 해서 요 절편을 안 그려줘. 절편을 안 그려줘. 중간에 이렇게 그린 거야. 중간에 중간에 이렇게 꺾은 거야. 그러면 여기가 C만 있는 거지, 그지? C만 있는 건데 결국 알 수 있는 게 처음 절편을 모르니까 기울기를 확인할 수 있어. 만약에 그래프를 활용하고 싶다. 이렇게 나왔을 때 정석적인 건 뭐야? 역시 양론식 세우는 거야. 여기에선 A와 B가 모두 다 반응하고, 그지? 그렇게 되는 건데 기울기를 살펴보면 요 전에 어떻게 돼? W그램 가로축 X 델타 X 델타 Y지. 델타 Y는 어떻게 돼? C 빼기 A지. 돼? 델타 Y 여기에서 그 다음 델타 X 델타 Y 그치? 델타 Y가 B지. 그래서 이 기울기 B가 C 빼기 A 대 B의 기울기 B를 가지게 됩니다. 꺾인 지점. 그래서 얘랑 얘를 써주자. 썼니? 벌써 다? 쟤도 기울기도 한번 써. 응? 기울기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 C 빼기 A다. A가 더 커서 그렇지. 마이너스 값으로. 아닌가? C가 더 크니까 양수구나. 양수만. 야, 2468은 읽어와. 알았어? 어려워서 못 풀겠어요. 그럼 내가 읽어오라 그랬잖아. 이 똥꾸들아. 읽고 고민해보고 와. 고민을 해보고 내가 풀어주는 거랑 고민 하나도 없이 와서 내가 풀어주는 거랑 달라.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고. 말했지 지난주에 이미. 아니 뭐 너무 빠졌으니까 영상 속에서 얘기하든 한 2, 3분 고민하고 뭘 물어보는지 확인하고 뭐지? 하고 고민 살짝 해본 다음에 너무 오래 고민하면 어차피 못 푸는데 계속 고민만 해봤자 시간 낭비잖아. 내가 얘기했지. 너희들 시간 낭비하는 게 너무 싫다고. 그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 완벽한 시간 낭비라고는 좀 보긴 그런데 뭐랄까 비효율, 그지? 얻어가는 거 대비 쓰인 시간이 좀 아까워. 그래서 못 풀어도 고민해보는 건 너희들한테 도움 다 돼. 하지만 비효율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2단원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나 진짜 자, 다음 주부터 교재 문제 풀이야 할 거야. 숙제. 숙제. 알았어? 교재 일단은 문제 풀이 할 거야. 다음 주부터. 요 완자 숙제가 2단원이야. 그래서 완자 우리가 다음 주에 고난도 문제, 짝수 문제 풀고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질문 받아서 풀고 그리고 질문 속에 내가 풀어주고 싶은 게 없으면 내가 풀어주고 싶은 문제 몇 문제 더 풀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연습한 뒤에 또 진도를 계속 이렇게 뺄 거야. 근데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진도를 좀 빨리 나가지?
잡스러운 거 빼니까 중요한 것만 할 거니까. 자, 우리 2단원에서 전기분해 이런 거 뭐 단순한 게 가깝잖아. 잘 생각하지 마. 어? 손 잡았는데. 아, 눈 아파가지고. 알았어. 너 칼날이 느꼈냐? 렌즈 꼈어? 아니야? 왜 눈이 아파? 자, 뭐 61페이지부터는 숙제가 이거요? 62부터 65까지. 69. 가 숙제 아니야? 되지 않아? 근데 앞쪽에 61페이지 정도 해서. 응?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아, 앞에 있는 문제 왜 안 냈냐고? 하기 싫으니까. 나중에 니들이 알아서 해봐. 단순함기에 가까우니까. 어? 지금 해서 너희들의 이해를 돕는데, 어? 내용적인 이해, 교과적인 이해를 돕는데 그 앞에 문제는 뭐 하나 안 하나.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런 의미에서 숙제를 내는 거지 뭐 너희들 괴롭히려고 숙제 내겠냐? 어? 아, 괴롭히려고 숙제 내는 거 아니야. 도움이 되라고 숙제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숙제 안 해오면 내가 속상하지. 응? 그렇게 생각 없이 숙제 내는 게 아니란다. 단순한 길 싫어해서. 완자 맨 앞부분도 숙제 안 냈어. 모르겠구나. 그지? 화학과 우리 생활인가를 안 냈잖아. 이거 지워도 되겠지? 숙제? 다 적었지? 어? 자, 우리가 2단원에서 기억해 둬야 될 내용 뭐야? 결합의 극성. 우리 결합의 극성을 판단하는 기준 두 가지 배웠지? 전기음 성도와 뭐? 쌍극장 모멘트. 그지? 전기음 성도와 쌍극장 모멘트. 우리 전기음 성도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누가 제일 커? 전기음 성도 누가 제일 커? 플로린 제일 커. 플로린의 전기음 성도 몇이야? 4. 그지? 그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플로린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수록 전기음 성도가 작아지는 거야. 주기율표상에. 알지? 그 정도. 그지? 그리고 쌍극장 모멘트는 뭐 원자마다 있는 게 아니라 결합이 있을 때 화살표 그리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어? 델타 플러스에서 델타 마이너스 쪽으로 화살표를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전기음 성도와 쌍극장 모멘트의 차이 중에 하나가 전기음 성도의 단위가 없단다. 쌍극장 모멘트엔 단위가 있어. 뭐 중요하진 않지만 정말 안 중요해. 정말 안 중요해. 되겠냐? 뭐 요 정도. 그래서 얘네 둘로 결합의 극성을 판단하는 게 원래 정석적인 방법이지만 아주 단순하게 화학에서 요구하는 것 수준은 같은 원자끼리 결합했다. 그럼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다른 원자끼리 결합했다. 그럼 극성 공유결합이다. 요 정도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지. 그리고 무극성 공유결합이면 전기음 성도 차이는 없고 쌍극장 모멘트를 그려봤자 화살표가 그려지지 않고 그리고 극성 공유결합이면 전기음 성도 차이가 0보다 크고 쌍극장 모멘트도 화살표가 그려서 0보다 크고 요 차이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 기억해? 요 정도가 아마 문제가 나가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예상하기로는 너희들의 화학에선 전기음 성도 값들을 자주 표현할 것 같아. 지난 교육 과정에서는 전기음 성도가 외우기 편한 숫자들로 그때 있었거든. 근데 이제 바뀌어서 산소의 전기음 성도가 3.4가 됐나 뭐 그렇잖아. 그지? 그리고 질소가 3.0 그건 똑같은데 탄소가 2.6이냐? 그지? 원래 지난 교육 과정에서는 0.5씩 줄었거든. 그래서 산소 0.5, 질소 3, 탄소 2.5, 2, 1.5, 1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간격이 0.6, 0.4, 0.4, 0.6, 0.4, 0.6 이렇게가 돼. 아, 짜증나요. 그지? 1.6, 베릴륨이 1.6이지. 뭐 이렇게. 먼저 내가 외우고 너희들한테 외우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난 말로 외우는 걸 잘 못하거든. 말로 외우는 걸 잘 못해서 암기를 잘 못해. 근데 어떤 규칙을 찾으면 좀 그 규칙을 잘 안 잊어버리는 스타일이라서 개 짜증나. 찾아봐야지. 그지? 지난주에 요건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에 했던 내용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의 중심되는 내용은 뭐다? 루이스 전자점식이다. 그지? 그래서 그 한 페이지 넘기면 썼어? 그 밑에 한 번 더 써. 똑같은 거 또 쓸 거야. 이주기 원소에 3원자 분자 구경만 하지 말고 계속 쓰자. 몇 번? 꽉 채우지 말고 비어있는 페이지 꽉 채우지 말고 또 다음 페이지에 안 썼네. 영상 보고도 이 개똥이가 3원자 분자에 BeF2 F 대신에 수소나 염소가 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주기가 아니게 돼서 자 CO2, FCN, NOF, OF2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4원자 분자에 BF3, COF2, NF3 그리고 또 중심 원자 2개짜리 C2F2, N2F2, O2F2 그리고 5원자 분자에 CF4가 있고 6원자 분자지만 6원자 분자에 표시하고 싶지 않은 요렇게 그지?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으로 구성이 돼. 한 번 더 쓰라고. 눈으로 구경하지 말고 한 번 더 쓰라고. 다음 주부터 놨을 테니까. 그리고 요거 한 3월 들어서면 다시 계속 쓸 거야. 너희들 2월 말 3월쯤에 처음에 시작을 몰수 원자량의 기준 탄소십이 이거 계속 하고 있겠어? 좀 그렇잖아. 그때까지도 하고 있으면 그지? 그때는 분자량 연락이 적을 거고 자주 나오는 화학 반응식 적을 거고 얘 적을 거야. 이게 중간고사의 핵심 요소가 될 거거든. 그것들이. 알겠니? 약간 뭐랄까 변별력을 가져다 주는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거야.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루이스 전자점식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수소, 베릴륨, 금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3주기 지우라고 그랬지? 자, 공유전자쌍 수랑 비공유전자쌍 수의 비율이 고정값이다. 그지? 고정값이다. 화학에서만 성립되는 거야. 고정값이다. 그래서 1, 2, 3, 4, 3, 2, 1 빵빵빵빵 1, 2, 3 요거 외워야 된다. 익숙하게 암기되어 있어야 돼. 2단원 문제를 풀 땐 기본이야. 기본적으로 아주 술술술 나와야 돼. 요 괄호친 탄질산푸는 옥텟 규칙을 유일하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원소 4가지야. 이 주기에서. 그리고 베릴륨과 금소는 옥텟 규칙의 예외라고 했지. 돼? 이렇게 구성돼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 중심 원자를 골라내고 공유전자쌍 많은 걸로 중심 원자 골라내서 외곽 원자 잘 배치하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
외곽 원자의 공유전자쌍 수만큼 중심 원자 쪽으로 작대기 그으라 그랬지. 그래서 CO2 가볍게 그려보면 탄소 가운데 산소 양옆에 산소의 공유전자쌍수 2개니까 탄소 쪽으로 2가닥씩 그리면 된다고 했지. 그리고 마무리가 뭐라? 비공유전자쌍 점 찍으라 그랬지. 산소 2쌍씩. 탄소는 없으니까 끝. 이런 식으로 그리면 루이스 전자점식이 그려지는 거고, 중심 원자 2개짜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역시 중심 원자 골라내서 서로 마주보게 그린 다음에 산소로 그릴까? O2F2 마주보게 그린 다음에 나눠 가진다 그랬지. 외곽 원자를 같은 개수로 나눠 가져. 그런 다음에 플로린 공유전자쌍 몇 개? 하나씩 그린 다음에 여기에선 중심 원자의 그 공유전자쌍 수도 필요하다 그랬지. 2개인데 하나 가졌잖아?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나눠 가지는 거야. 자기들끼리. 돼?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 찍는 거야. 되겠니? 자, 이게 지난 교육과정과 매우 겹쳐서 요런 루이스식을 그리는 게 기본이야. 겹쳐서 그리는 게 기본인데 얘가 문제의 유형으로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요게 약간 너무 쉽기만 하면 좀 그렇잖아. 그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얘네들 중에서 밖에 안 나오지만 이 중에서 공유전자쌍수와 뭐 원자수, 이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 알려주고 네 개인데 이 분자 중에서 공유전자쌍수와 비공유전자쌍수의 비율이 3, 2 이렇게 된대. A라는 분자와 B라는 분자가 요 비율이 3대 1에. 그럼 이걸 찾아내야 돼. A와 B를. 그럼 공유전자쌍수랑 비공유전자쌍수를 쉽게 찾아내는 게 좋겠지? 일단 그려진 거에서 훈련을 하고, 그지? 요게 몇으로 구성됐는지, 그지? 찾아내는 게 편하겠지. 근데 일단 루이스식이 그려지고 나서 공유전자쌍수 세고 비공유전자쌍수 세는 게 원래 시키는 거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분자식이 써 있을 때 공유전자쌍수, 비공유전자쌍수를 그냥 분자식만 보고도 확인할 수 있는 게 편하겠지. 중심원자의 공유전자쌍수, 중심원자 찾을 수 있잖아, 그지? 걔가 분자 내의 전체 공유전자쌍수야. 알았어? 중심원자 하나짜리. 그리고 말이야, 중심원자 2개짜리는 중심원자 사이에 몇 중 결합이 있는지를 기억해 두는 게 좋단다.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자, 그래서 요 중심원자 하나짜리는 중심원자가 가지는 공유전자쌍수가 분자 전체의 공유전자쌍수고. 알아들어? 중심원자 2개짜리는 외곽원자가 보통 단일 결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외곽원자 수에다가 중심원자가 몇 중 결합했는지 더해주면 분자 전체의 공유전자쌍수란다. 알아들어? 요렇게 해서 몇 초라도 아낄 수 있겠다 라는 의도로 알려주는 거야. 나중에 이거 한참 하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 각인될 거야. 공유전자쌍수, 비공유전자쌍수의 비율이 얘는 2, 얘는 3분의 C, 얘도 2야. 그러네. 얘네 셋은 3이야. 요거 특징들은 나중에 또 정리해 줄게. 이렇게 공유전자쌍수는 어떻게? 중심원자 하나짜리는 중심원자의 공유전자쌍수가 분자 전체의 공유전자쌍수랑 일치하고요. 중심원자 2개짜리는 외곽원자 수랑 중심원자 사이에 몇 중 결합이 있는지가 공유전자쌍수 전체 합이야. 오키도키? 이해돼? 다인이 자는 거야? 너 이 고개 끄덕거렸는데? 확 졸았지? 봤어 내가. 자, 아무튼 그렇게 되고, 비공유전자쌍수는 뭐야? 그냥 여기에 있는 비공유전자쌍수 다 더하면 돼. 베릴륨에 넣고 플로린 3개씩 있으니까 6개, 3개씩 2개. 탄소에 없고 산소 2개씩 2개 있으니까 4개. 플로린 3개, 탄소 없고 하나 있으니까 4개. 하나, 둘, 셋, 6개. 둘, 셋, 셋, 8개. 오케이? 비공유전자쌍수는 그냥 그
원자들이 가지는 거 다 합하면 되니까 분자 내 공유전자쌍수는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비공유전자쌍수는 일일이 다 세서 넣으면 돼. 그래서 루이스식을 그릴 필요가 별로 없단다. 공유전자쌍수랑 비공유전자쌍수 비교하는 건 그냥 분자식만 보고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다. 하지만 당분간은 루이스식을 그려가면서 루이스식 그리는 연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수행평가도 볼 수도 있는데 가능성이 높은데 아이? 알아들어? 자꾸 그려봐. 그지?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약간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삼산화황 이렇게 그려주는 선생님 계시면 나한테 알려주라 그랬지. 그지? 그 외의 것들에 대한 이상한 정보들을 알려줬다. 내신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에 대한 내용을 또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알아듣지? 자, 그러면 이거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분자의 구조가 나와. 분자의 구조가 나온다. 몇 시야? 확인해봐. 2시 30분. 제가 안 맞아. 2시 30분. 50분 되면 알려줘. 알겠어? 아니, 내 핸드폰은 저기에 매달려 있지. 저 시계는 안 맞지. 그러니까 시간을 확인할 재간이 없네. 자, 이게 분자의 구조로 넘어가서 정리할 텐데 분자 구조를 알려주는 원리 이론이 전자쌍 반발 이론 이래. 나는 사실 전자쌍 반발 원리가 더 익숙해. 그게 더 오랫동안 나에겐 접해졌으니까 이론으로 바뀌었나봐. 근데 있어 보이는 게 이제 내가 한글 더 못 쓰지만 영어 앞글자만 딱 떼서 VSEPR 요 이론 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전자쌍 반발. 근데 이 전자쌍 반발을 얘를 번역한 거야. 일렉트론 페어 리펄전. 이게 얘는 이제 밸런스 쉘 해가지고 원자과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 그래서 대학교들 번역본 있잖아. 번역본 보면 되게 안 살아. 본이 뭐랄까 뽀대가 안 살아. 앞에 전자쌍 원자과 껍질이 앞에 딱 원자과 껍질 5글자가 붙으니까 이쁘지. 자, 아무튼 VSEPR이야. 얘는 중심 원자에서 공유전자쌍이든 비공유전자쌍이든 가까이 붙으려고 하겠어, 떨어지려고 하겠어? 멀어지려고 하겠지. 전자쌍들인데 야, 전자들이 같은 전화를 띄고 있는데 친하게 지내는 경우 있어 없어? 없지. 아마도 아직 뭐 추측이지만 정우성이 있잖아. 난 못 친해. 똑같이 생겼어. 너무 똑같이 생겼어. 너 표정이 그래. 자, 아무튼 농담인데 여기 진짜. 아무튼 전자들이 그렇다는 거지. 전자쌍 마찬가지로 니들도 너랑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쌍둥이 맨날 싸우잖아. 아닌가? 아니, 모르겠어. 난 쌍둥이 똑같이 생긴 쌍둥이를 어렸을 때 봤네. 나 어렸을 때 일란성 쌍둥이를 내 친구 중에. 근데 요즘엔 이란성 쌍둥이가 많지, 그지? 자, 아무튼 중심 원자만 바라보는 거야. 분자 구조를 해석할 땐 중심 원자 주위에 전자쌍이 몇 개 있는지,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멀리 떨어지는 배치를 가지면 아 전자쌍들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전자쌍이 공유전자쌍이라서 원자들이 매달려 있으면 그거 자체가 분자 구조가 되는 거야. 돼? 그런데 몇 쪽이니? 20쪽? 20쪽 맨 위에다가 이거 쓰자. 입체수. 원래 입체수를 지난 교육과정의 책까지는 내가 써놨거든. 맨 위에. 입체수 썼니 내가? 썼구나. 나 지워버린 줄 알았어. 쓰지 말아야지 그러고 내가 작정하고 있었거든. 너희들한테 썼네. 어? 입체수가 말이야 교육과정에 있는 단어가 아니야. 교육과정에 없는 단어야. 없는 단어인데 내가 설명하기 편해. 그리고 이제 니들이 대학 가서 화학을 만약에 배운다 그러면 입체수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써먹을 때가 몇 군데 더 있어. 얘네 말고 결합 이론 중에 공유결합 이론 중에 원자과 결합 이론 뭐 해가지고 BB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서 입체수에 따라서 입체수랑 혼성 오비탈 연결시키기도 좋고 그렇다는 거야. 자, 아무튼 입체수 해서 결합한 원자수 결합한 원자수에다가 비공유 전자쌍수 이렇게 되는 거 적어놨지? 이렇게 적었니 내가? 이렇게 안 적혀 있으면 이렇게 적다. 알겠어? 이렇게 안 적혀 있으면 그래서 뭐 루이스식 그동안 그려봤던 거 있잖아. CO2 있으면 이중결합 있어서 공유전자쌍이 4쌍인데 4개인데 그러면 얘네들 요 각각 이중결합이 서로 멀어져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원자 하나에 매달려 있어서 얘를 한 덩어리로 봐야 하기 때문에 얘 입체수는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유전자쌍 수의 개수로만 따지는 것보다 이렇게 입체수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분자 구조나 전자쌍의 구조나 이런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입체수라는 단어를 알려주려고 해.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입체수 얘기하면 알아듣도록 하자. 알겠어? 그래서 그 전자쌍의 개수에 따라서 중심원자에 매달려 있는 전자쌍의 개수에 따라서 전자쌍의 배치가 달라지는데 거기서 말하는 전자쌍의 개수를 입체수로 바꾸면 딱 된단다. 알겠어? 그래서 전자쌍이 2쌍이다. 그러면 얘는 뭐야? 입체수가 2가 되는 거야. 전자쌍이 3쌍이다. 중심원자에 전자쌍이 3쌍이다. 입체수가 3이 되는 거야. SN이라고 쓴 건 입체수를 앞글자만 딴 거야. 스테링 넘버. 스테링 넘버를 앞글자만 딴 거고 4쌍이다. 그러면 입체수가 4가 되는 거고 5쌍이다. 그러면 SN이 5가 되고 SN이 6이 되고 7이 되고 8이 되고 내가 무기화학책에서 보면 8까지밖에 없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아이씨 막혀. 요즘에 비염이 좀 심해져가지고 안 나가봤어. 코에 예민한 거야. 부피 찾았어. 어딨지 하고 계속 찾은 거야. 자, 2쌍이다 그랬을 때 거기 그림에 중심 원자가 있잖아, 그지? 잘 그렸어. 원 잘 그리면 변태라는데. 변태인가 봐. 잘생긴 변태. 자, 중심 원자 있고, 저 점, 가운데 점 찍은 뭐야? 원자 핵이야. 원자 핵. 중심 원자의 원자 핵. 그러면 얘한테 매달려 있는
전자쌍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 벗어날 수는 없어. 바깥으로 벗어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의 전자쌍은 요 공간 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요 표면 내에서. 그지? 우리도 말이야. 지구상에 나랑 진짜 똑같이 잘생긴 사람은 아르헨티나나 이렇게 지구 뚫고 거기에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 이론에 따른다면. 알아들어? 전자들이 서로 밀어내니까. 응? 알아들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요쪽 끝에 다른 전자쌍은 요쪽 끝에 매달려 있겠지. 입체수 2일 땐 전자쌍의 배치가 이렇게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일직선으로 놓이게 될 거야. 요 입체수는 전자쌍의 배치라고 보면 돼. 전자쌍의 배치가 직선형이구나. 다 적혀 있어. 쓸 생각하지. 표에 다 있어. 다 적혀 있어. 그거 보고 그거 내가 말했지. 나 어떻게 해서 수업하지? 해서 만든 게 교재라고. 그러니까 너무 일일이 다 받아 적으려고 쓰지 말라고. 그래서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쌍과 전자쌍의 각 몇 도? 180도야. 이걸 결합각이라고 불러. 응? 그래서 입체수 2일 때 중심 원자에 전자쌍이 두 쌍이 있을 때 아니면 원자 두 개가 매달려 있을 때 몇 도? 180도의 각을 이룬다. 직선형이야. 전자쌍의 배치 이름이 직선형이야. 구조 이름이. 그러면 입체수가 3이 된다는 건 기존에 이렇게 두 개 있었던 거에 하나가 깃발처럼 빡 가운데 꽂힌다고 생각을 해봐. 심판 보듯이. 그러면 얘네 둘의 입장에선 서로 가장 멀어서 좋은데 갑자기 가까워진 놈이 생겼잖아. 그래서 얘도 기피하고 싶어. 그러면 쭉 하고 내려오겠지. 쭉쭉 내려와서 하나의 삼각형을 구성하게 될 거예요. 돼? 정삼각형을 구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눕혀서 그려보면 왜 눕혀서 그려? 있어 보이려고. 자, 원자 핵이 있으면 한쪽에 이렇게 전자가 놓이게 돼. 전자쌍이. 그러면 하나는 앞쪽으로 툭 튀어나오겠지. 그래서 요 앞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전자쌍이 있을 거고, 하나는 저 뒤로 들어가서 툭 쏙 들어가서 전자쌍이 있을 거고. 그지? 이렇게 원근감을 표현하기 딱 좋아서 그래. 멋지지? 미대 오빠 같지? 아니야? 가까운 거, 먼 거, 중요한 거. 잘 그렸지? 이렇게. 얘 구조 이름 뭐라고 써 있어? 평면삼각형이라고 써 있어. 평면삼각형이라고 써 있어. 그래서 얘 쓸 때 세모 이렇게 쓸게. 평세모 쓰면 평면삼각형이구나 라고 알아봐. 알겠어? 안 그래도 한글 잘 못 쓰니까 많이 쓰고 싶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을 하나 더 꽂히면 깃발처럼 또 빡 꽂히면 얘네들도 밑으로 슬그머니 내려가겠지. 그치? 슬그머니 내려갈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구조가 아이고야 이건 찌그러졌네. 드디어 변태에서 해방됐다. 그치? 이렇게 되면 전자쌍이 하나가 정수리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 다른 하나가 요 옆으로 내려올 거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올 거고, 다른 하나는 저 뒤에 이렇게. 원근법 대충 느낌 오지? 이렇게 자리 잡으면 이게 무슨 형태겠어? 정사면체 형태를 띠게 된단다. 돼? 정사면체 형태를 띠게 되고, 얘 중심의 결합각. 평면삼각형의 결합각은 다 알지? 정삼각형에서 이렇게 뭐 하면 120도라는 거. 그지? 셋이 합쳐서 180도니까, 아니 360도니까. 그지? 120도라는 거. 요거는 그냥 보면 아는데, 정사면체형에서,
요 중심에서 결합각 몇 도야? 외워야 돼. 109.5도. 109.5도에 동그라미 치자. 기본은 109.5도. 되겠니? 그래서 지금 그 표에 나와 있는 게 사면체 정에다가 화살 괄호 치고 사면체형이라고 써 있는데, 사면체형이라고 내가 체크해 놨는데, 입체수 4일 때야. 109.5도가 기본이고 그 밑에 예를 든 분자들이 있을 거야. 예를 든 분자들이 있는데 뭐 직선형의 뭐 탄소 이렇게 될 거야. 외곽원자 FN 이렇게 있을 테고 아니면 수소나. 그럼 직선형 얘네 둘은 그리고 평면삼각형 몇 개 썼지? 2개인가 하나인가? 그지? COF2 아니면 HC, HN 뭐 이런 게 써 있을 거고 BF3 이렇게 있을 거야. 그리고 얘가 주여가 뭐야 너? 보고 있는 거야. 필통으로 가리고 있어서 뭐 하나 했어. 자, 요 사면체형에서 예를 든 게 CH4냐 CF4냐 얘랑 H를 쓸게. 요 세 개란 말이야. 얘네 셋은 분자구 좀 달라. 근데 뭐가 같아? 전자쌍의 배열이 같아. 전자쌍의 구조 같아. 얘 탄소 같은 경우엔 수소가 자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이게 쇠기점성 구조식이라고 해서 유기화학에서 배우는 표기법이야. 아니 구조식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야. 입체적인 구조를 표현하기 딱 좋지. 요 실선으로 표현된 요 부분은 칠판 그리는 면과 같은 면에 있는 같은 공간에 있는 원자들을 결합시킨 거야. 그만 자. 너희씨 모자 쓰고 있다고 자는 거 안 걸릴 줄 알았지. 뒤질라고 그냥 미팅 날릴 뻔했어. 그리고 요 쐐기 구조 A에 있는 원자는 앞에 튀어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내 주먹 위치 말하자면. 그럼 요 점선 어디겠어? 요 칠판 뒤로 뚫고 들어가 있는 거겠지. 돼? 얘 나온 만큼 얘는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사면체 구조를 그리기 좋은 구조식, 쐐기 점선 구조식. 돼? 근데 시험 문제엔 얘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설명하긴 굉장히 좋은데 얘가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는 사람이 있겠냐고. 109.5도잖아.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 정신 안 차리면 사면체 구조라는 걸 알면서도 90도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와. 항상 이렇게 나와. 알아들어? 자, 그래서 요게 공유전자쌍만으로 4개로 돼 있어서 정사면체형을 이루지만 암모니아 같은 경우엔 이렇게 있고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 비공유전자쌍은 중심 원자에서 바깥으로 벗어나 안 벗어나? 벗어나면 안 되지. 온전히 중심 원자 거야. 그래서 바짝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분자 구조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쌍의 위치만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분자 구조로는 이렇게 가겠지. 생긴 건 얘는 사면체형이고 얘도 사면체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는 삼각뿔형이라고 하는 분자 구조가 사면체형이라고 하는 분자 구조랑 차이가 있는 거야. 알아들어? 얘는 사면체형, 얘는 삼각뿔형. 수학의 도형으로는 같은 도형을 의미하지만 화학에서는 5원자 분자, 4원자 분자라는 명확한 차이가 있어. 전자쌍 하나를 비공유 전자쌍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알아들어? 그리고 전자쌍의 배치로는 어때? 전자쌍의 배치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지? 그지? 얘네 둘은 전자쌍의 구조는 같아. 둘 다 입체수가 몇이야? 4야. 알겠어? 입체수가 뭐를 의미해? 전자쌍의 구조.
전자쌍의 배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아들어? 그럼 이런 장에서 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려지면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4쌍 있지. 공유 둘, 비공유 둘 각각 4개 따로 뻗어나가. 그래서 얘도 입체수가 4야. 입체수가 4야. 하지만 얘는 이제 구조를 강조해서 그리면 이렇게 생기겠지. 위에 앞뒤로 이렇게 있겠지. 비공유 전자쌍 표시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구분형이라는 표현을 써. 돼? 응? 이렇게 구분형이 돼. 그러니까 전자쌍의 배치가 사면체형인 녀석의 분자 구조에 해당하는 건 사면체형, 삼각뿔형, 구분형 요 세 가지가 입체수 4의 분자 구조 모두 다 가능해. 오케이? 요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걸로 이제 분자 구조를 예상할 수 있어야 돼. 알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밑에 우리가 그동안 오늘 아까 적었던 15개 또 써놨지 내가. 아니 써져 있지? 응? 옛날엔 표로 써놨는데 일부러 이렇게 써놨고 그거 이전에 결합 각에 대해서 전자쌍의 구조가 이렇게 되면 얘네들의 기본 결합각은 직선형은 몇 도? 180도. 평면삼각형은 몇 도? 120도. 정사면체, 사면체형은 몇 도? 109.5도야. 그런데 분자 구조를 따질 때 이렇게 보면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잖아. 그러면 얘는 109.5도가 맞아. 그지? 다 똑같으니까. 얘는 그럼 109.5도일까? 아니야. 더 좁아. 왜? 요 비공유 전자쌍이 밀쳐내는 힘이 공유 전자쌍끼리 밀쳐내는 힘보다 더 세대. 그러니까 억압해서 누르니까 쪼이는 거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각은 그래서 107도가 된대. 몇 도 줄었어? 몇 도 줄었어? 109.5도에서 107도로 2.5도 줄지. 2.5도. 아주 우연찮게 이렇게 2.5도가 주는 걸 보여. 그지? 그리고 얘는 몇 도개? 비공유 2개지. 더 세게 밀겠지. 104.5도. 예, 물의 결합각은 104.5도. 몇 도 줄었어? 또 2.5도 줄었지. 돼? 우연찮게. 매우 우연찮게 비공유 전자쌍 하나마다 2.5도씩 주는구나 가 입체수 4일 땐 적용이 돼. 알아들어? 그래서 109.5도, 107도, 104.5도 알아들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15개들의 분자 구조를 적을 건데 잠깐 괜히 지웠나? 아니야. 이거 안 지웠으면 못했잖아. BeF2 입체수 3원자 분자 CO2, FCN, NOF, OF2. 자, 얘네들 입체수를 위에다가 적어주면 SN 2, 3, 4 돼? 입체수야. 전자쌍의 개수가 이렇게 돼. 그러면 얘는 무슨 형이야? 얘는 직선형이야. 얘도 직선형이야. 얘도 직선형이야. 그지? 얘도 직선형이야. 내가 앞에 비어 있는 데다가 띄어 떨어뜨리고 쓰라 그랬잖아. 요런 거 다음 주에 적을 거야. 거기에다가. 얘는 원래 평면삼각형에 해당하는 전자쌍의 배치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그럼 몇 도야? 대략 120도. 2.5도 빼면 118점 몇 도, 117점 몇 도 이렇게 되겠지만 입체수 3에선 몇 도 빠지는지 몰라. 입체수 4일 땐 2.5도씩 빠졌는데 얘에서 몇 도 빠지는지 몰라. 그리고 교육과정상 얘는 등장하지 않아. 원래. 근데 왜 썼겠어? 시험 문제 엄청 나와. 엄청 잘 나와. 웃기게도. 그래서 얘는
원래 명칭을 적을 필요가 없는데 구분형이라고 쓸게. 근데 얘가 진짜 구분형이거든. 교육과정상. H2가 구분형이야. 9번 있으니까. 근데 120도 굽은 거랑 104.5도로 굽은 거랑 둘이 다르게 굽은 거야. 어쨌든 굽긴 했잖아. 그지? 얘도 굽어 있고 얘도 굽어 있어. 돼? 교육과정이 없을 뿐이야. 근데 시험 문제는 잘 나오고 구분형이라는 단어도 안 나와. 각도 비교만 좀 나올 뿐이지. 희한해. 희한한 놈이야. NOF는 좀 희한한 분자야. 시험 문제는 나오는데 교육과정에는 없어서 NOF의 분자 구조에 대한 이름 명칭도 안 나오고 그건 좀 미스테리한 친구란다. 알았어. 나머지 것들 중심원자 2개짜리는 분자 구조 적지 말고 나머지 것들의 분자 구조를 적어오자. 숙제하고 적어봐. 다음 주에 적어줄 거야. 알겠어? 소율아, 스톱. 스톱. 이미 스톱 돼 있어? 아니 어떤 거 눌러야 돼요? 네모난 거. 아 네모난 거요?